안녕하십니까. 탭스신의 김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저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했었을 때 어려운 문제들을 잘 맞추게 되는지, 어떻게 했었을 때 내가 이제 이 문제들을 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스 3강, 탭스 문제는 항상 아리까리한 문제에서 결판이 난다. 이게 한 문제에서 결판이 난다는 말씀인데요. 제 인강을 들으신 많은 학생들은 대체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420점, 뭐 450점, 480점, 500점, 이런 정도의 점수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점수를 받으실 때는 사실상 한 문제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점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RC를 만약에 내가 다 맞는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본 시험 6월 시험에서는 다 맞았었을 때 237점이 나왔었고요. 한 문제를 틀렸었을 때 220점 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문제 하나에 의해서 최소한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평상시 시험처럼 좀 쉬운 시험이었을 때는 한 문제를 그러니까 다 맞았었을 때 240점 만점이 나왔었을 때 한 문제를 틀리게 되면 224점 이렇게 16점 가까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문제를 다 맞느냐 한 문제를 틀리느냐 요 한 문제 덕택에 16점이라는 점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때 524점이 나오기도 하고 500점 초반에서 머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었을 때 혹은 이제 뭔가 문제가 헷갈렸다, 이거 진짜 답을 모르겠다 싶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탭스 점수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거 말고 다른 어휘를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휘를 잘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많은 또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좌절감을 받기도 하고 슬럼프를 갖기도 하고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400점 초반 정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탭스를 이제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딱 시험 보셨단 말이에요. 가지고 아무런 노베이스 때 시험 봤는데 한 400점대가 나온다던가 뭐 300점 후반대가 나온다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 달을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점수를 봤더니 10점이 오르거나 20점이 오르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죠. 오야 이게 공부했더니 역시 20점 정도 오르네. 이게 뭔가 좀 되겠네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시험을 보셨어요? 다음 시험을 봤더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점이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냐면 10점이 올라가고 10점이 올라가고 10점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한 3달 정도면 3달 정도면 400에서 한 450 나오지 않겠냐 생각해가지고 그래 한 3달 정도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한번 뚝 떨어져 버리면 이게 되게 공부할 만 안 나거든요. 공부했는데 점수 떨어져 봐. 그럼 그 공부할 만 안 나요. 그래서 탭스 점수 10점 올랐다고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탭스 점수는요 올라가면 이게 60점이 올라가거나 40점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10점, 20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10점이 올라가는 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죠. 당연히 기분이란 게 있는데. 그렇지만 점수를 10점 올랐다고 절대 기뻐하지 마시고 한 번의 점수는 60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점대 계시는 분들은 점수를 60점을 올리셔야지 그렇게 올리셨을 때 제 학생이구나 라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됐을 때 그게 점수가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문제 푸는 방식을 통째로 바꾸거나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통째로 바뀌었었을 때 점수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저한테 상담을 되게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400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모든 사람이 공부를 제가 혹은 제 인강을 본다고 해서 60점씩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 인강을 제일 이렇게 덕을 보실 수 있는 케이스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화 파트를 받았는데 복화가 예를 들어 한 45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된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게 복화가 45점 정도 받으시려면 이거 탭스 공부 오래 하신 거예요. 이거 못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하신 정도거든요. 이거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케이스예요.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래머가 한 40 나왔는데 여기서 한 120 이렇게 여기에 120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05점이잖아요, 그죠? 305점. 요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런 분들이 딱 봤었으면 제가 이제 되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했었으면 이제 이분들의 목표는 대체로 400을 넘기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학생들을 딱 봤을 때 당신은 아마도 450까지는 금방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이분은 아마도 400 넘기는 건 되게 쉽게 넘어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기준이냐? 복화 점수를 봤을 때 요 점수 곱하기 10점 정도 나온다는 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되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시기 전에 내가 탭스를 얼마만큼 잘하는 거지? 나의 포텐셜은 얼마만큼일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신의 포텐셜은 항상 이걸로 기준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왔는데 지금 그 학생은 여기가 110점, 104점 그래요. 근데 이게 50점이에요. 이게 50점. 그리고 이게 45점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으면 그 학생한테 제가 잡아놓고 도대체 뭘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한 3개월 동안 탭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랑이라는 단어장을 한 10번 가까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10번 돌렸대요. 그 사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돼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될 만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이 넘지. 진짜. 그런데 그럼 점수가 이 모양인데 여기가 이 모양인데 그러고 공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점수를 해가지고 그 학생한테 못해도 450은 뽑아줄게요 라고 하고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을 지켜본 결과 이 학생은 점수가 지금 한 달 안에 한 450까지 금방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한 달에 140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00점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점 초반에서 140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제 강의를 볼 때 엄청난 득을 보시고요. 점수가 이게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31점인데 얘가 뭐 얼마 나와가지고 이 전체 점수가 31점이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뭘 먼저 공부해야 되냐면 복화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복화부터 공부하시는데 복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다? RC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C를 많이 풀고 문제를 풀면 거기서 몰랐던 단어를 전부 다 공부하시면서 RC 점수가 원하는 점수대에 10분의 1을 따지 못하면 여러분께서는 그 길은 상당히 멀리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강의는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점수에다가 플러스 50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휘가 45점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제 강의를 보시면 500점을 넘기는 것도 가능해 보여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점수를 더 받으시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31점이신 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360 이상 받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잡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아시는 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진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는 아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맨날 이제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나한테 맨날 뭘 공부할까요?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요? 답은 사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에 정답은 선지를 보기도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히 400점을 목표로 하신 분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흔히 말을 하는 게 뭐냐면 45초, 15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45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15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LC 선지가 나올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문이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탭스 시험 보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시소 타는 건데 시소 타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시험을 봤어요.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RC가 한 140이 나오고 여기가 한 120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대충 뭐 40, 40 나왔다 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LC를 올려야겠네? 생각을 하겠죠? 이게 140만 나왔으면, 와, 내가 원하는 점수로 한 360은 나올 텐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LC 공부를 열심히 해요. LC 공부를 해서 열심히 했더니 다음 시험에는 이게 140이 나오고, 이게 120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뭐야. 아이씨, 짜증나. 이거가 이렇게 나왔었으면, 이게 나왔었으면 될 텐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이거 시소 탄다 그래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대체로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LC를 공부하시는 방법과 RC를 공부하는 방식이 다를 때 이런 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형 학원을 이제 대체로 뭐라고 그러는 편은 참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그러시겠죠. 하지만 참 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LC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문제를 푸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푸시고 저렇게 푸시고 저렇게 푸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RC 선생님은 또 RC 선생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렉트 문제 풀 때 선지부터 보고 한 다음에 위에서 체크해가면서 푸세요.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RC로 푼다면 그 방식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그렇게 풀면 망해요라고 제가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방식대로 여러분 LC를 풀 수 있나요? 선지부터 보고 이렇게 뭔가 지문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LC는 그렇게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RC대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하게 되면 그 방식이 LC와 맞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LC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뭐 받아쓰기 같은 거 하면은 RC에서는 받아쓰기 같은 걸 못하니까 그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방식대로 공부하면 이 점수가 안 나오고 이 방식대로 공부하면 이 반대쪽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서로가 서로 이렇게 시소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마도 LC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만큼 RC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가지고 45초, 15초 룰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LC에서 평균적으로 지문을 읽어주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LC에서.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45초까지는 가진 않는데요. 한 40초쯤 가거든요. 40초, 35초 이래요. 그럼 그 5초 동안 뭐 하는 거냐? 자기가 이거를 보고 무슨 말인지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금 말이 무슨 말이었지? 이게 방금 내가 요거가 이 문장이 요런 말을 했고 저 문장이 요런 말을 했으니까 정답은 이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시간까지 감안한 45초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답이 명백히 알게 되죠. 이거가 이 말이 중심 문장이구나. 이게 중심 문장이니까 이걸 골라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 중심 문장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 문장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네럴을 때리거나 네거티브를 때리거나 패러프레이즈를 하거나 세 가지 방식을 써가지고 그 문장을 고스란히 바꿔놓은 것이 탭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봤었으면 정답이 어떻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정답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들었었을 때 이것이 정답이구나를 아는 거죠. 아니, 보고 못 푸는 걸 어떻게 듣고 푸냐고 하는 게 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못 푸는데 어떻게 듣고 풀어요? 듣고 정답인지 바로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정답을 잘 맞춰요? LC가 점수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RC에서 LC를 연습하시는 거고 LC에서 RC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RC에서 정확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뭐냐? RC에서 LC를 어떻게 연습하나요? 정답을 보자마자 답인 줄 알게 되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에 그냥 쭉 읽고 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밑줄을 그시거나 이렇게 뭔가 그칠 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막 동그라미 치신 분도 계시면 끊어 있는 분 계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그럼 LC에서 그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LC에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올라가서 그 문장부터 다시 볼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하시게 되면 LC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너지를 일으켜야죠. 서로. 그래서 RC는 어떻다? 쭉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답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LC 점수가 오르고요. LC는 도대체 LC를 통해서 RC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타이밍이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LC에서 읽어주는 속도, 선지가 나오는 속도, 그거에 맞춰서 내가 RC를 풀 수 있으면 RC 문제를 다 푸는 거는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45초, 15초예요. 그래서 초시계와 나는 항상 친구고요. 초시계를 재고 항상 이렇게 푸는 거를 그냥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시계를 안 재고 탭스를 공부하시면 그건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든 시험에서 성적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다른 데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늘 항상 초시계를 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지를 보기도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이거겠네. 정답이 이게 중요한 문장이네. 이거를 아셔야지만 되는 거죠. 말은 쉽죠. 그죠? 생각하시기에. 선생님 말이는 쉽죠. 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 하시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항상 밑줄을 긋고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가지고 제3의 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들을 접했었을 때 구조를 파악하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겠네 라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한 케이스는 그래서 한 줄 긋기 타입이라는 거예요. 한 줄 긋기 타입. 그럼 이게 왜 흔하냐? 파트 1, 코렉트, 그리고 타피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한 줄 긋기 게임이에요. 한 줄 긋기 게임. 한 줄을 그으면 그냥 답이 나와요. 무려 70에서 80%, 무려 80% 이상, 그냥 솔직히 80% 이상이 맞아요. 80% 이상 그냥 여기가 중심 문장이야 라고 한 다음에 밑줄을 그으면 그 밑줄과 똑같은 얘기를 패러프레이즈나 제너럴이나 네거티브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거랑.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그냥 찾으면 돼요. 그냥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답이. 그래서 답이 나오는 곳은 세 곳이다라는 거죠. 총 세 곳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이제 세 곳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첫 번째로 맨 위에 밑줄이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맨 위에 하고 싶은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 온난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말 하는 거죠. 해류가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공기 중에 있는 메탄가스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글의 주제가 뭐예요?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유죠. 그냥 가운데 말을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가지고 이번에 제가 봤던, 최근에 봤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치타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치타가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슨 발톱이 이렇게 뛰기 좋게 돼 있고, 또 두 번째로 콧구멍이 되게 바람을 받으면 이렇게 빨리 공기를 받을 수 있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꼬리가 밸런스 지켜진다나 이렇대요. 그럼 주제가 뭐겠어요? 치타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체적 특징들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위에 써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위에 써 있어. 근데 신체적 특징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죠. 패러프레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한 다음에 신체적 특징이라는 말을 안 해놓고, 이게 누가 봐도 발톱, 꼬리, 이건 신체적 특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나와서 이제 하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뒤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타는 빨리 달리고 있어요. 이러한 특질 때문에 치타가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식으로. 그럼 이제 끝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케이스가, 그러니까 가장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저는 뭐냐면 뒤에서 however를 때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정도는 이렇게 웬만한 탭스 강사들은 다 알아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되게 많이 참조하시거든요. 네, 이거는 솔직히 탭스 강사라면 however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때린 다음에 however 버 때리고 이제 말한다고 하는 건 이 뒤가 답이에요라고 말하는 걸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lead라고 불러요. 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작년에는 예를 들어 티켓이 5,000원이었는데 but 올해는 할 수 없이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주제 뭐예요? 티켓값 오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이걸 들을 필요가 있나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가지고 스태프 코스트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티켓값 오른다는 거지. 티켓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이렇게 형태가 정답이 나온다는 것들이죠. 총 세 가지. 어디, 맨 위에, 맨 가운데, 그 다음에 however. 되게 흔한 케이스. 이건 솔직히 그리고 많은 학원에서 전부 다 이제 이거 정도는 다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이걸 진짜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요걸 갖고 한번 장난쳐 볼까요? 가장 흔한 케이스, 80% 이상이 한 줄 긋기 타입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네거티브 쳐볼까요, 여러분? 네거티브 쳐봐요. 뭐뭐가 아니다라고 말해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문제에 밑줄을 긋고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거티브를 칠 수 있겠죠? 그거예요. 80% 이상. 그러니까 80%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어요라는 얘기 바꾸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같은 말인 거, 연습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네거티브 붙이는 거, 그런 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모든 문제를 한 줄로 밑줄 쳐서 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병렬 구조를 가진 형태의 글이죠.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타가 되게 빨리 달릴 수 있는데 발톱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고요, 콧구멍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고요, 꼬리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말하면 돼요? 신체적 특징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문제 같은 경우도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팩터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열을 하는 형태에 되는 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열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글이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보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렇게 이렇게 써 있었으면은 요렇게 1, 요렇게 2, 요렇게 3. 요런 형태로 나눠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정답의 생김새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런 식의 정답이다. 그럼 A나 뭐 이렇게 선지가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 형태는.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명사 형태로 답인 것을 티내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복수 형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factors라던가 physical characteristic이라던가 factors라던가 이런 형태로 복수를 얘기를 해줘야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정답이 복수가 형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형용사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이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various, many, multiple, 막 이렇게 이런 형태로 뭔가 얘기를 해줘야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정답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틀려. 그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이 과연 주제겠냐고요. 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구에서 이렇게 온난화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산화탄소래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대기 중에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블럭해서 앱소rb를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대요. 그다음 물론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만 다쳐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는 얘기네 생각하가지고 지구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골라요, 정답으로. 그럼 이게 정답이겠냐고요. 정답일까요? 아니죠. 왜? 그럼 마지막에 있는 그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 이건 어떡할 거야? 이건 어떡할 거야? 그럼 그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관계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도드라진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요인을 콕 집어서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그런 식의 답안을 냈었을 때 사람들이 몇 번 낚여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RC를 풀 때요. 그냥 선지만 보고 찍으면 그래도 300이 넘었었어요, 옛날에. 그게 어떻게 넘냐고 사람이 물어보는데 아니 가만 보면은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그럼 C가 A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냥 문제를 풀면 그냥 A가 답이에요. C가 A 안에 포함이 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컨셉을 하나 지금 제가 넌지시 얘기했는데 뭐냐면 탭스에서는요. 너무 일반적이어서 답이 안 되는 케이스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답이 안 되는 케이스는 없다.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일반적이어서 답이 안 되는 케이스는 없다. 그 얘기가 기억이 나셔야 되고 너무 일반적으로 답이 안 되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C가 A 안에 포함이 된다면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A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이에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한테는 장점이 이렇게 너는 되게 예쁘고 착하고 귀여운 것 같아. 그러면은 너의 장점들 하면 되죠. 그죠? 이게 자체가 제너럴라이제이션. 이게 기술이에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쓰는 기술.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이런 거예요, 원래. 자, 네거티브는 무슨 말이냐? 요 네거티브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너의 장점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 라고 말한다 쳐요. 너는 참 여러 다양한 장점이 있구나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뭐뭐가 아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까요? 뭐뭐가 아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뭐가 아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그거는 장점이 한 가지가 아니구나 라고 말한대요. 그죠? 그럼 장점이 한 가지가 아니구나. 그럼 여러 가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말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답을 바꿔 쓰는 구조가 텍스트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단순하지 않다. 그쵸?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그냥 그 선지는요, 여러분 그냥 찍으셔도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답이다라고 찍어도 사실 그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웬만하면 답이거든, 그게. 응? 그래서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이 어느 게 단순하겠어요. 1 더하기 1이 2도, 1 더하기 1이 2란 사실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걸 맞추려면 공리가 몇 개나 필요한 줄 아세요?
가지고 자연수는 이렇게 디파인 하기로 하고 모든 자연수는 이 다음 자연수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고 플러스라는 것은 이런 걸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건너뛰는 만큼의 다음번에 자연수를 하겠다고 이런 공리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1 더하기 2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다. 여러 가지가 있다. 한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다 답이에요, 여러분. 그냥 찍으셔도 돼요.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그거 보시면 그렇게 써 있으면 그냥 찍으세요. 예,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주 보이는 접속사예요. 자주 보이는 접속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끼는 거죠. 여기 사이사이에 여기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그럼 여기 끼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on top of that, moreover, 뭐 in addition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이렇게 in addition이라던가 moreover라던가 이런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무조건 걔는 병렬이에요. 그 접속사가 나왔는데 그 접속사가 나왔는데 이게 병렬이 아닌 구조일 때는 그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 얘기할 때 얘네들을 생략하는 건 가능해요. 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moreover가 나왔는데 얘네가 병렬이 아닌 케이스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moreover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게 병렬 구조구나를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 다시 할 거예요. 다시 빈칸 문제 나올 때 이 빈칸 문제를 봤었을 때는 이게 병렬 구조다 싶으면 짤없이 얘가 무조건 100%다 병렬 구조면 moreover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직렬 구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건 당연히 직렬 구조가 있다는 얘기겠죠? 직렬 구조 같은 경우는 이게 주요 내용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 네 개의 흐름이 있다 치면 이 중에서 어느 내용이 제일 중요할까요? 맞춰보세요. 여기?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이제 맨날 이런 거 질문하면 사람들이 이런다? 어떻게 알아요? 그때그때 다르죠? 잘 배우셨어요? 오, 잘 배우셨어. 날카로워. 날카로운 논리야. 그때그때 다른 건 맞기는 해요. 근데 그러나 매우 높은 확률로 얘가 중요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 이름을 붙여보면 돼. 기승전결. 결론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께서 이제 탭스를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힘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점수가 이제 되게 높게 나오신다 쳐봐요. 여지껏 고생하신 거는 전부 다 뭘로 할 수 있어요? 탭스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직렬 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징기스칸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빠를 잃어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잃어가지고, 천혜의 고아로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맨날 구박받고, 괴롭힘 당하고 이랬대요. 가지고 이것 때문에 되게 강단의 성격을 가져가지고, 이런 성격을 통해서 몽골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글의 주제가 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게 된 배경, 어릴 때의 그런 역사,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끝에 가서 몽고 제국을 통일했다는 얘기 나오면 몽고 제국을 통일할 때 겪어온 시련 이런 형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법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법.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뭔가 얘기를 안 해줘.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되게 페이크를 쳐볼게요. 소화기는요, 되게 불이 났었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안전장비래요. 가지고 소화기를 갖다가 첫 번째는 이제 먼저 핀을 뽑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퀴즈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게이지를 보는 거죠. 게이지를 봤는데 이 게이지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거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녹색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입구를 통해서 분사구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을 하는 걸 받으셔야 된대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잘 보이는 위치에 놓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처음에 갈 때는 뭐야 이거 소화기 사용하는 법이네. 안전핀 뽑고 한 다음에 수입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셨는데 갑자기 게이지를 체크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와서 충전해야 된대. 그럼 이건 뭐겠어요? 소화기를 이렇게 메인테인하는 방법. 이렇게 근데 이거 그렇게 안 나오겠죠. 소화기라고 또 안 나오겠지. How to maintain a safety device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 형태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안 알려주고요. 이제 그래 놓고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 비법이라던가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 이거 그래가지고 대체로 소화기 사용법 이런 거 하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 사용법 고른다고요. 실제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그렇다.
사용법, 그다음 역사, 혹은 뉴스. 그래서 뉴스는 항상 그래서 세 가지겠네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가지고 뭐 지난달 뭐 누가 광고 편의점을 털려고 들어갔는데 장난감 총을 들어가가지고 꼼짝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어떡하지? 약간 돈을 다 줬단 말이에요. 돈을 다 줬는데 그거 갖다가 장난감 총인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이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때려잡히게 된, 그러니까 체포당하게 된 퍼니 스토리 이런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되는 것들이 벌써서 이게 역사, 사용법, 뉴스 이런 글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직렬구조예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직렬구조 문제들은 그냥 얘가 나 직렬구조예요 라고 처음 시작할 때 벌써 말을 하고 들어가요. 막 손을 막 흔들어. 직렬구조라고. 나 직렬구조 봐달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 문장에 연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첫 번째 문장에 연도나 날짜 나오면 걔 직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저렇게 저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야. 시간의 순서가 흘러가는 게 가장 직렬이 자연스럽거든요. 시간 순서가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처음에 뭐가 나와요?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처음에 시간이 나왔으면 두 번째 시간이 나온다 치면 걔는 솔직히 100% 직렬이에요. 두 번째까지 직렬 나오면 아니 시간 나오면 직렬. 쉽죠? 정답의 위치가 어디다? 맨 뒤다. 맨 뒤다. A, B, C, D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여기 맨 뒤에 내용이 나오니 무조건 정답의 위치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자, 그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보죠.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보여드렸죠. 소화기라고 말해놓고 한 다음에 그 소화기를 이 주어구를 이렇게 제너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를 안전장치 뭐 이딴 식으로 때리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무슨 버스가 파업을 한다 그러면은 public transportation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병렬 구조, 그러니까 일반어는 되게 자주 보실 수 있다. 정말로 자주. 그 뒷부분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뭐 그거의 역사 이런 거죠. 역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제너럴라이제이션이죠. 이거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요. 역사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답이 되겠죠. 가지고 뭐 제너럴 뭐 스테이지스라던가 스텝스라던가 뭐 페이지스라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그냥 걔네가 답이다. 제너럴라이제이션 통해서 답이 되는 거죠. 네거티브 센텐스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참고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는 좀 드물기도 하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랜덤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번에 된 게 아니다. 뭐 쉽게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이거는 이제 살짝 넘어갈게요. 자, 바주 보이는 접속사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나오는 게 뻔하죠. then, 그렇죠? 그다음에 subsequently, 뭐 therefore, as a resul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결론을 내리는 말이 나오려면 이렇게 결과가 있으려면 과정이 있어야지만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이죠. 네,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탭스 시험을 잘 보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탭스 시험을 보셔야지만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맨날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랑 이제 탭스 공부하시게 되면 뭘 해야 된다? 탭스 시험은 항상 봐야 된다.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탭스 시험 보세요. 그러니까 탭스 시험은 무조건 보는 게 손해볼 수가 없잖아요. 손해볼 수가 없어. 그냥 점수가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많이 보시는 게 무조건 좋은 거고요. 가지고 자주 보이는 접속사는 뭐다? as a result, 뭐 therefore, then, after, 콤마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나오면 이제 100포인트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쉬우시죠? 자, 다음은 이제 탭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논리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논리와는 좀 다른 논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논리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항상 네거티브에 더 크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소리 나면 그 나쁜 소리가 굉장히 안 좋게 들리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소개팅에 나가는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원장님은 되게 성격도 좋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격도 이렇게 말하죠. 원장님은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말씀도 재밌게 잘하세요. 근데 조금 뚱뚱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줍시다. 참고로 저희 아내가 진짜 저한테 한 말이죠. 자, 이러면 자, 이거 잘 봐요. 너무 재밌대. 너무 재밌대, 이거.
너무 성격이 좋대. 너무 성격이 이거 너무 좋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님 칭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 쳐봐요. 제가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와 진짜 더럽게 눈치 없다. 뭐 어쩜 저렇게 눈치 없을 수 있지? 저거 그러면 이제 이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 너 뚱뚱하다는 얘기 아니야? 너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니야? 가지고 막 여자한테 카톡 보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이래갖고 이게 가지고 용기 있게 카톡을 보내냐? 응? 그렇잖아요. 네거티브 반응이 있어요. 네거티브는 뭐예요? 쬐끔 뚱뚱하다며 쬐끔 여기는 너무 재밌고 너무 성격이 좋다는데 여기 쬐끔 뚱뚱하다며. 그럼 이거 오버롤로 칭찬 아니냐? 그럼 이거 칭찬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할 거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 그거 되게 욕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욕은 조금 했는데 요건데 여기 욕이라고 이게 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탭스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방금 원장님 사모님이 원장님한테 사실 막말을 했다 이렇게. 그럼 그 말을 고를 수 있냐고요? 막말을 했다는 걸 고를 수 있을까요? 이게 막말일까요? 첫 번째.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케이스에서 이걸 골라요. 막말이라고 생각하죠. 응? 막말일까요? 과연 이걸 막말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네거티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요 내용은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 글들은 대체로 어떤 글들이냐면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라던가 사회 문제라던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 특히. 예술 작품의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예술 작품도요. 뭐든지 극찬만 받을 수 없어요. 오케이? 극찬만 받는 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최근에 이제 기생충을 봤어요. 봉준호 기생충을 봤는데 그게 어떤 작품이에요? 깐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거잖아요. 대박이죠. 황금 종려상을 받다니요. 어제 딱 봤는데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진짜 뭔가 좀 되게 깊은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좀 잔인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되게 스포한 건가? 그게 잔인하단 말이? 어쨌든 간에 좀 잔인하대요 나한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기 재밌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딱히 이렇게 좋아한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영화 보러 가란 얘기예요? 영화 보러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에 영화를 보러 가지 말란 얘기로 알아들어요. 오케이? 실제로 그렇게 의미를 했을 거예요, 우리 아내는. 분명히 이렇게 딱히 보지 말라고 이렇게 했을 거야. 저는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보러 가지 마라고 알아들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글들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영화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주연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 스토리도 탄탄했는데, 컴퓨터 그래픽이 약간 좀 유치했대요. 솔직히. 좀 페이크인 게 티났대. 그럼 이거 뭐예요? 영화 보러 가란 얘기예요? 영화 보러 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이런 리뷰를 봤다면 영화를 보러 가시겠어요? 영화를 안 보러 가시겠어요? 안 보러 간단 말이에요. 유치하네. 이렇게. 유치하네. 안 보러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모든 크리틱이 그렇게 나쁜 얘기 안 하는데 원래 크리틱은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술 문제는 그래서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그 문제 이렇게 첫인상에서 얘기했다 치면 뚱뚱하다 자꾸 바뀌어서 그래. 자, 좀 착하고 너무 재미있고 이렇게 하는데 좀 뚱뚱하다 이래버리면 그냥 나에 대한 첫인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탭스의 정답이에요. 탭스의 정답은 얘의 편도 들으면 안 되고 좋다는 편도 들으면 안 되고 나쁘다는 편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 개 다 그런 면이 있다라고 끝내야지 여기서 어떤 한 편을 들면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여기서 결론을 내주길 원하거든. 이렇다라고 말해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내용 두 번째가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사회 문제는 언제나 늘 항상 장단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우리가 이제 무료로 치료해주자. 병원비는 우리가 다 국민의 돈으로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해결해주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야 그럼 세금 올라가잖아. 그거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언제나 늘 항상 장단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좋기만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면 이번에 그러니까 도로를 넓힙시다. 이게 차가 많아가지고 너무 길이 막히니까 이게 도로를 넓힙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가 들어오죠. 어떻게? 야 환경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야 이 근처에 있는 작은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야 반드시 여기다 이걸 이지를 해야 돼? 딴 데다 더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태클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사회 문제는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걸 제너럴 어떻게 때리느냐 이거예요. 네 성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다시 갈게요. 예전 걸로 하는 게 낫겠다. 자, 내가 착하고 말을 잘하고 약간 뚱뚱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나에 대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원장님은 여러 특징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왜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뭐랬어요? 커노테이션을 빼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감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라고 말하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하면 단점이 있네라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특징이 많네 그러면 돼요. 오케이? 그런 형태의 답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거티브 센텐스. 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생각 잠깐 해보시나요? 뭐 생각하시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써있는 글을 보시면 그냥 걔는 만약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oes not have like only strengths, but not only it contains some shortcomings despite its virtue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써있으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찍으셔도 그건 답이에요. 걔는 그냥 제가 장담했어요. 걔가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걔는 무조건 답이에요. 그냥 찍으세요. 그냥 찍어. 그냥 걔가 답이야. 모르겠으면. 물론 푸는 게 제일 좋죠. 풀었는데 만약에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못 풀겠잖아요. 그럼 걔가 답이에요. 그럼 얘는 오답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는 좋다. 그다음에 하나는 나쁘다 써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참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틀려요? 이게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이시면 그냥 찍으시면 답이에요. 자주 보이는 접속사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끼는 거죠. however가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however가 가운데. 그래서 이 however가 끼는 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업을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학원이나 이렇게 선생님한테 듣다 보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타핑 문제라든가 이거 풀 때 however 뒤가 다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owever가 뒤가 다 답인 거는, 그러니까 however 뒤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말한 걸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왜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리드를 때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버치고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국이 통일된 한국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분단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제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분단됐다는 얘기겠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게 주제가 맞아요. 근데 아이폰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폰의 장점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but 좀 비싼 게 흠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쳐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폰이 비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however가 들어가요. 여기는 in contrary, in contrast,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단어가 들어가죠. 당연히.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다 중심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owever만 보고 그 다음이 답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해요. 오케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게 바이폴라리랑 겹친다는 거. 자, 마지막 스트럭처예요. 스트럭처를 볼 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저희 애기입니다. 저희 애기예요. 짠, 짠, 귀엽죠? 예. 자, 그러면 이게 뭐게요? 이러면 방금 선생님 애기라면서요. 선생님 딸이라면서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게요?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선생님 딸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왜요? 이게 어떻게 제 딸일 수가 있죠? 선생님 딸 아니에요? 선생님 딸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물어보면 뭐예요? 핸드폰 사진이죠. 이게 어떻게 제 딸이에요? 얘가 뭐 걸어다니기래요? 얘가 뭐 나한테 말을 걸기래요? 나한테 안아달라고 하기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얘는 핸드폰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딴 식으로 얘기하면 와 선생님 말장난 쩐다 막 이렇게 네, 그 말장난은 텍스가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스토리 안에 스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면 이제 뭐 아까 전에 이게 뭐게요? 그러면 핸드폰 화면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번 코र्스에서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코र्스에서는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어떤 이렇게 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런 거를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쳐요. 그러면 지금 아담 스미스가 뭐 언제 태어나서 언제 무슨 학문을 쓰고 무슨 뭘 쓰고 뭘 해서 어떻게 됐다 이거잖아요. 설명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아담 스미스의 생애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죠. 뭐예요? 이 과목 소개죠. 이번 과목에서는 하고 시작했잖아. 그럼 이건 과목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헐. 그래서 이런 말장난을 합니다. 탭스는 합니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냐면 대체로 소개를 하거나
오리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개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글들, 이런 게 과목 소개가 있었어요. 라면 이 작품은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막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우울한지를 잘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있었던 가장 무슨 화풍을 잘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작품 소개죠. 1990년대에 어떤 화풍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런 형태의 글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오리진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콜릿의 유래는 해가지고 스페인이 마야를 침공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봤더니 얘가 막 맛있는 거 먹고 있어서 뺏어 먹어가지고 맛있어서 대박인데 해가지고 이사벨라 여왕한테 보내가지고 이사벨라 여왕이 꽂혀가지고 유럽에 퍼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주제는 그냥 초콜릿의 유래예요. 되게 허무하다. 이게 허무한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은근히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나오면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소개하거나 오리진 문제가 있으면 그냥 딱 이거의 유래구나, 소개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걸 딱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정말 핵심이에요.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봤었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해야만 점수가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건 어떨 때 쓰는 게 가장 적절하냐면 문제를 풀 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시다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조금 헷갈리면 이걸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3의 논리. 조금이나마 헷갈리면 내가 그 문제를 무슨 수를 써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모르는 문장이 있다던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던가 모르는 표현이 있다던가 여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구조를 생각해 보면 정답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뻔하기 때문에 그 구조만 보실 수 있으면 정답을 맞추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점수가 낮으시면 낮으실수록 한 300점대를 목표로 하실 때는 사실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조만 잘 보고 문제를 푸셔도 300점은 그냥 넘고요. 여러분께 300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구조만 잘 보고 그 정답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신다 쳤으면 그냥 정답만 봐도 찍을 수 있을 때 훨씬 정확하게 찍혀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거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점수가 현재 높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두 문제 헷갈릴 때 그걸로 인해 결판이 나잖아요. 그때 이 생각을 하시면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문제로 결판 나는 상황에서 내가 이 기술로 안 틀리게 되면 여러분의 점수대가 몇 점이시던 간에요. 지금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 향상을 가져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강의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요. 이 기술을 배우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혹은 문제를 푸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구조가 됐었을까를 연구해 보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해 드립니다. 가지고 문제를 볼 때 단지 문제를 맞고 틀린 걸 떠나서 문제를 분석해서 그 글의 구조를 분석해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가지고 여러분 꼭 한번 이걸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